금쪽 상담소. 오늘은요, 고객님들의 찐 후기를 우리가 쭉 얘기하면서 훈훈하게 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수 한번 놔주세요. 정말 축하할 만한 일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 송재희, 지소연 부부. 알죠, 이 알죠. 고객님들께서 나님 때문에 저희가 굉장히 고생하고 있다라고 우리 상담소에서 상담받지 않았습니까? 네, 너무 많은 분들이 응원을 해주셨죠, 이 두 분을. 네. 천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너무 외로운 싸움인 게 힘들었어요. 내 목이 이렇게 막 또 이제 마음이 아프더라고 멍이 이렇게 있고 5년 만에 임신했다는 후기를 전해 오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심지어 최근에 만나셨다면서요? 제가 엊그저께 네. 송재희 고객님하고 같이 방송을 했는데 그 오 박사님 만나고 저희가 그때 따뜻하게 얘기해줘서 그 뒤로 너무 좋은 일이 있었던 것 같다고 그래서 진짜 눈물을 글썽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도 너무 막 축하해주고 너무 잘 됐더라고요. 아, 이거 진짜 기사 보고 저 소름 돋았고. 저도 진짜 깜짝 놀랐어요. 네. 그뿐만 아닙니다. 폭풍 눈물을 쏟고 가셨던 이수영 고객님. 가수로서의 삶이 저한테 안 맞아요. 심장이 터져 나갈 것 같고 죽을 것 같아요. 숨이 안 쉬어져요. 상담소 다녀간 후에 노래가 그렇게 잘 되고 편안하다고 글을 남겨주셨어요. 상담 효과, 운영 매직 효과인 것 같아요. 자, 오늘의 고객님들은 과연 어떤 후기를 남겨주실지 정말 기대가 되는 분들입니다. 금쪽 상담소로 찾아주신 오늘의 고객님, 멘탈 케어룸으로 입장해주세요. 손을... 오은영의 금쪽 상담소에 오신 고객님 환영합니다. 자기소개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배우 김정민입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인사드리고요. 오늘은 엄마랑 같이 출연했어요. 안녕하세요. 김정민 엄마 허기래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내가 언제 너보고 신혈해? 공짜로 달라는 것도 아니잖아. 누가 하랬냐고? 그만해.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머니 어서 오세요. 네. 오늘 두 분을 위해 준비한 웰컴 티는요. 굉장히 매력적인 우리 김정민 고객님을 위해 홍차를 준비했습니다. 예. 홍차 좀 드세요. 네. 우리 실제로 오은영 박사님 뵈니까 어떠세요? 이뻐요. 이뻐요. 목소리가 참 좋아요. 아, 네. 목소리 참 좋아하면서 엄마 목소리를 더 곱게 내시는 꼭 제가 집에서 듣던 목소리가 아닌데. 제가 한 번은 꼭 상담을 받고 싶은 마음이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셨어요. 너무 잘 나오셨습니다, 어머니. 아유, 감사합니다. 네. 우리 정민 고객님께서 어머니랑 이렇게 함께 출연하시는 거 사실은 조금 많이 망설이셨다고 들었습니다. 맞아요. 왜요? 그러니까 예전에 한창 예능 할 때 그때 이제 한창 막 연예인들 엄마 아빠랑 같이 방송하는 게 유행이었었어요. 그래서 네. 어머니하고 맞아요. 몇 번 막 원더우먼도 했었었고 몇 번 방송을 같이 했었었는데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왜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카메라만 켜지면 통제가 안 되시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기운이 너무 좋으셔서 끼가 넘치시구나. 맞아요. 그래서 하고 이제 잠정적으로 은퇴를 시켰거든요. 얘가 나 때문에 방송을 하는 거예요. 아니, 이 리얼 모녀다, 이거. 내 끼를 내가 표출 못하니까
얘로 대신해서 아 그거는 맞아요. 그런 게 많아요. 근데 네. 평상시에도 어머님이 이렇게 그 톤이 우아하시고, 예. 우아합니까? 네. 너무하죠. 하세요. 네. 아, 오빠 너무 재밌으시네. 제가 진짜 깜짝 놀랐어요. 저희 두 분 앉아 계실 때. 왜요? 진짜 확실히 야 엄마랑 딸은 정말 똑같나 봐요. 닮았어요? 네. 하나도 안 닮았는데요. 아니요. 아니 옆모습이 아 진짜요? 네 많이 닮았어요. 어. 네 너무 오빠랑 더 많이 닮은 닮았어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뭐 반박하기가 힘들 정도로 느낌이 또 있어. 느낌이 있어요. 네. 나도 살 안 쪘을 때는 이뻤다는 소리 들었어. 아니, 엄마가 안 예쁘다는 게 아니라 저는 진짜 안 닮았다 생각하는데 생각보다 되게 닮았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인정해. 너무 재밌어. 인정해. 너무 재밌어. 그나저나 우리 정민 씨 같은 경우는 사실 그 2030 여성분들의 원업이었습니다. 예, 김정민 씨가 뭘 입느냐, 어떻게 스타일링을 하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김정민 씨를 따라하고자 막 그냥 패션의 아이콘이었는데 사실 최근에는 몇 년간 못 봤습니다, 그렇죠? 맞아요. 거의 벌써 5년 다 돼가더라고요. 아, 벌써 5년. 그동안 어떻게 좀 지내셨습니까? 그동안에 이제 뭐 계속 복귀도 준비를 했었었고, 네, 또 그것만 계속 바라보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이제 명상이랑 요가랑 굉장히 흥미를 많이 가지고 또 저도 스스로 치유도 되게 많이 받고 그래서 지금은 좀 지도자로 활동도 하고 있고요. 아, 명상 요가 쪽으로. 네, 그리고 디제잉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낮에는 명상하고 밤에는 이야. 어머. 네. 그리고 이제 최근에 복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연기도 다시 하려고 하고. 네. 자, 어쨌든 우리 두 분께서 어떤 고민으로 금쪽 상담소를 찾아주셨는지 준비된 영상으로 고민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딸하고 둘이 있으면 부담스러워요. 어? 불편해. 손 입은 것처럼 불편해요. VIP를 모시는 느낌이에요. 겉으로 봤을 때는 제가 계속 엄마한테 잔소리하고 막 그런 것 같지만 속에서는 저는 편치가 않아요. 그래서 엄마랑 같이 있으면 예. 대화를 많이 하시네. 항상 어려워요. 내가 좀 실수할까 봐. 하고 싶은 얘기도 못하고. 눈치가 보다도 어렵다고 하죠. 어렵다고 그러는 게 표현이 맞을 거예요. 진짜 시험리보다 더 어려워. 티키타카가 되게 좋았는데. 아무튼 우리 정민이는 내가 옷 입는 것도 마음에 안 들어하고. 저는 이제 엄마가 점잖고 깔끔한 스타일 좋아하는데 이제 저희 엄마는 약간 좀 더 화려한 스타일을 좋아하시죠. 그래 지금은 되게 점잖으신데. 근데 언젠가 한번 같이 걸어가는데 우리 엄마들은 왜 그러잖아요. 지나가다가도 여기도 구경하고 싶고 여기도 구경하고 싶고 막 쳐다보잖아요. 엄마 걸어갈 때 얼굴은 45도로 들고 거기서만 눈만 돌리라는 거예요. 왜? 같이 다닐 때는 그렇게만 해야 되는 거예요. 쇼핑할 때 누가 그렇게 하고 다녀요. 근데 그때는 저도 좀 이해를 못하고 엄마를 두고 가왔죠. 지하 주차장에 가버렸죠. 그때 진짜 엄마가 울면서 주차장으로 내려오시나 봐요. 되게 많이 서운하셨나 봐요. 엄마 마음도 몰라주고 그러면서 그냥 서운하단 말은 못해요. 그냥 마음만 서운하지. 그래가지고 혼자 삐지죠. 근데요, 이게 말씀을 들어보니까 집집마다 모녀들이 이래요. 이 엄마하고 딸이요, 진짜 잘 싸워요. 보면 티격태격하고요. 이 갈등이 많은 이유가 유도 엄마하고 딸은 뭐 그렇게 간섭을 해요. 이랬니 저랬니 맞아요. 뭐 맞죠. 네, 그리고 올리지가 꼭 또 않은 지적을 해요. 야, 너 그거 안 어울린다. 그리고 서로 경계를 훅 허물면서 들어오죠. 맞아요. 네. 근데 간섭이랑 지적은 솔직히 제가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아, 엄마보다. 네. 네. 근데 오늘도 제가 옷을 입고 왔는데
사진 찍어서 보내달라고 하더라고요. 사진 찍어서 보냈더니 이걸 사갖고 온 거예요. 그럼 오늘 이걸 아침이라 뭐 옷가게도 없고 그래서 다행히 여기 망원시장이 아침부터 여니까 거기 가서 옷을 사온 거예요. 근데 방송에서는 그래도 좀 깔끔하고 단정하게 입는 게 좋은데 오늘 이제 트레이닝복 같은 걸 이제 챙겨 오신 거예요. 원래는 어떤 스타일로? 네, 저 궁금해요. 저는 뭐 레오파드라든지 뭐. 그쵸. 난 좋아, 난 그런 스타일 좋아요. 반짝이. 무늬 화려한 거. 그런 스타일이 괜찮아요. 네. 저는 딱 그 오 박사님 같은 룩을 되게 좋아해요. 그런 스타일하고 니트 스타일 얘가 좋아요. 맞아요. 진짜 딱 깔끔한. 옷을 사다 주면 항상 니트예요. 근데 집에 딱지도 안 띄고 그대로 있어요. 니트를 그래가 안 돼. 보통 그런 얘기 있잖아. 원래 딸들이 어렸을 때부터 가장 많이 보는 성인 여성이 엄마라서 그 뭐 패션이라든지 이런 게 닮는다고 하는데 그래서 네가 잘 입는 거야. 어머님이 스타일리시하니까. 네. 근데요, 이렇게 옷 취향이 다르면 쇼핑 갔을 때 굉장히 다투거든요. 아니, 두 분은 쇼핑 이 얘기는 내가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얘기 좀 해주세요. 아니 이제 엄마 영화 보게 어디로 나와 그래. 나는 낮 딴에는 옷 이쁘게 입고 나가잖아요. 그러면은 막 오더니 엄마 나 아무 말 하지 말고 나 따라와. 그래가지고는 옷가게 들어가가지고 옷을 다 새로 사입혀갖고 극장에 가는 거예요. 옷을 다 새로 사입혀갖고 극장에 가는 거예요. 그다음부터는 이제 아무렇게 입고 가요. 어차피 사줄 거니까. 일부러 아무나- 그러는 거였어? 일부러 그런 게 아니고 가면 무조건 이상한 옷을 나한테 안 맞는 옷을 막 입혀. 그러면 극장에 가 그게 불편한 거예요. 불편하지. 진짜 불편한 거예요. 지탄이는 막 생각해서 한 건데 나는 너무 불편한 거예요. 이제 쇼핑할 때 옷 보는 스타일도 다른데 엄마는 막 하나하나 다 봐야 돼요. 그러니까 안 살 거 뻔히 아는데도 들어가서 봐야 되고 막 그 매장도 구석구석 진짜 다 후벼 파듯이 다 이렇게 모서리를 돌면서 이렇게 보시거든요. 근데 그 스타일이 안 맞으니까 이제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 쇼핑은 같이 안 하는. 이제 그렇군요. 됐어 그냥. 저희 모녀도 스타일에 있어서는 정말 저랑 안 맞아. 심지어 저희 어머니들 반짝이까지 이제 좋아하신다. 그다음에 레이스, 뭐 샤치마 이제 뭐 그런 거 찰랑. 찰나 겹이지. 약간 약간. 밀푀유처럼 돼 있는 이렇게 켜켜이 그냥. 그래서 같이 걸어가면 그게 누군지 모르지만 그 화려함 때문에 자꾸만 사람들이 쳐다보는 거야. 나를 인지해서 쳐다보는 게 아니라. 어머니 때문에? 어머니 네. 화려함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그래가지고 저는 멀찌감치 좀 떨어져서 다른 집 엄마처럼 또 갈 때가 있었어요. 네. 그렇다면 어머니 생각하시기에 이 딸 정민 씨가 또 간섭하는 거 다른 게 뭐 또 있을까요? 어떤 면에 대해서 좀 간섭을 많이 하시나요? 모든 게 간섭 많아. 모든 거. 모든 게 간섭 많아. 모든 거. 아 진짜 억울합니다. 찐통이다, 찐통. 이미 억울해요. 저는 이렇게 간섭한 저 솔직히 엄마한테 관심이 크게 없어요. 이거는 어머니 얘기 좀 들어볼게요. 맞아요. 네. 저는 이제 음식을 하면 접시가 커야 돼요. 손이 접시가 크시구나. 커서 한 포기를 갖다가 딱 잘라서 머리만 잘라서 놔두고 생선도 그냥 크게 한 마리 놔둬야 되는데 얘는 접시도 이만해요. 접시가 이만한 접시를 쓴다고요? 이만한데 종지? 여기다가 뭐 깍두기 2개, 뭐 2개 이렇게 놔두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 먹으면 없잖아요. 그렇죠. 하나 먹으면 없는데 밥 먹고 정말 먹었는데 그러면 또 꺼내서 또 하나만 딱 꺼내줘요. 어머니한테. 고기 2개 놓고 하나 먹고 어머. 겁나서 못 먹어요. 없어질까봐. 그 아까워서 어떻게 먹어? 그러니까요. 또 조금밖에 안 줘요. 또 조금밖에 안 줘요. 아니면 엄마 밥을 조금밖에 안 줘요. 아니 먹고 더 드시면 되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게 옷도 그렇고 반찬 지금 말씀하시는 것도 그렇고 되게 오래전으로 거슬러 가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친구 집에 갔는데 그때 친구 집에서 그걸 처음 본 거예요. 접시에 반찬을 덜어서 나오는 식탁을 제가 처음 본 거예요. 우리 집은 그러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그걸 보면서 그게 되게 나름 되게 좋아 보였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약간 엄마한테 약간 그걸 요구하고 그리고 이제 옷 같은 경우에도
제 기억에서 처음으로 초등학교 때 이제 엄마가 학교에 오신 때였는데 맨발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야? 이거 약간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에요. 어떻게 어머니 학교를 가는 맨발로. 맨발이 아니고 양말을 안 신었지. 신발은 신었지. 맞아요. 그러니까 아 깜짝이야. 어제 맞아요. 그러니까 교실로 들어올 때는 부모님들 그때 이제 신발을 벗고 들어오시고 맞아. 옛날에 그랬어. 맞아. 맞아요. 마루바닥이라서. 다른 엄마들은 다 이렇게 스타킹이나 양말을 양말, 신고 있는데 그쵸, 저희 그쵸. 엄마가 맨발이셨거든요. 근데 그때는 그게 되게 어린 마음에 뭔가 창피하고 이렇게 그렇게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약간 어렸을 때부터 좀 이렇게 제가 로망하는 어머니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약간 나이도 지긋하고 되게 점잖고 이렇게 막 양말 꼭 신고 약간 그런 그게 어렸을 때부터 이게 쌓이고 쌓여서 지금까지 엄마한테 제가 좀 간섭을 하는 걸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제가 2년 전에 진짜 어이없게 싸운 게 뭐냐면 엄마랑 상추 2장 때문에 싸운 적이 있어요. 왜? 저도 이제 요리하는 걸 워낙 좋아하고 저희 엄마는 식당을 하셨고 근데 이제 저는 저만의 방식이 있어요. 이 요리는 이 접시에다가 요런 방식으로 얘기한 것처럼 플레이팅을 딱 해야 되는데 저희 엄마는 식당을 오래 하시니까 엄마만의 룰이 있는 거예요. 제육볶음을 해도 그 옆에 상추 2장 플레이팅. 그렇지. 회를 해도 회 옆에 상추 2장 플레이팅. 샌드위치 해도 상추 2장 플레이팅. 그게 우리 엄마의 룰인 거야. 그냥 엄마네 집에 있을 때는 뭐 나는 그거 이해하는데 우리 집에 이제 오랜만에 이제 엄마가 오셔가지고 제가 이제 손님들 온다고 제가 요리를 하는데 엄마가 제가 이제 친구들한테 대접하려고 보는데 거기에 모든 요리에 상추 2장씩이 이렇게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걸 뺐어. 뺐어? 근데 엄마가 그 위에다가 파스타야. 파스타인데 상추 2장 있었다니까. 아니 그게 잘게 자르면 파슬리 아니야 그냥. 느낌이 다르다니까. 알면. 그래가지고 아하. 엄마한테 그 얘기를 한 번 했는데 엄마는 또 그게 서운했나 봐. 그래가지고 참 이게 사소한 걸로 좀 이렇게 싸우게 돼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게 옷 스타일, 식사하는 어떤 이제 어떻게 담느냐 뭐 이런 것들 이게 종류는 다 다른데요. 그렇게 모아보면 하나를 향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민 씨가 유난히 에티켓을 잘 배워서 왜 이렇게 고상한 사람 있잖아요. 그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민 씨가 유난히 이런 면에서 왜 좀 민감한가 하는 게 이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이제 박사님 되게 팬이라서 네. 금쪽 상담소에 자주 봤거든요. 근데 이게 패턴이 있더라고요. 박사님이 되게 따뜻하게 웃으면서 뭐뭐뭐뭐에 예민한 것 같아 하면은 걔가 문제더라고요. 아니 알아가는 거지. 아니에요. 그래서 아 지금 순간 나구나. 나였구나. 아닙니다. 아니에요? 네, 정말 궁금합니다. 네. 둘이 있을 때는 전혀 상관이 없는데 이제 밖에 외출을 한다거나 그러니까 누가 볼 때 제가 그거를 더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밤에 눈 의식을 많이 하는 거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아무래도 근데 그게 이제 막 저만 의식하는 게 아니라 내 엄마까지를 그냥 바운더리 나라고 같다. 네,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 좀 그게 얘하고 나하고 이제 드라이브를 가잖아요. 가면은 얘가 음악을 있는 대로 틀어요. 그러면서 우리 둘이 막 춤을 춰요. 막 차에서 난리치고는 이제 딱 차가 서면 엄마 이제 밖으로 나갈 거니까 음악 딱 끄고 자 원래 모습 돌아가자. 하나 하고. 그리고 딱 차도 이렇게 딱 이렇게 내려야 돼요. 이렇게 타고 얘는 그게 몸에 딱 배어가지고 그래서 같이 가자 그러면 즐거워요. 일단 즐거워. 가면 즐거운데 가면은 자세를 틀리게 해야 되니까 되게 불편하죠. 자세를 틀리게 항상 고든 자세를 해야 돼요. 앉아도 퍽쩍하니 앉으면 안 되고 뭐 먹어도 흘리면 안 되고 막 그런 게 있어요. 엄마 같은 딸이 항상. 근데 이제 티격태격하는 게 어떻게 보면 좀 되게 재밌기도 하고 굉장히 이제 야 이게 우리 집에도 있는 일인데 이제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되게 이제 엄마들이 경제력이 좀 생기거나 그러면 이제 내가 못했던 걸 이제 자식한테 해주는 거죠. 그래서 뭐
아니 너 나와. 그래서 옷도 사주고. 근데 이제 이 두 분은 반대인 것 같아요. 반대인 것 같아요. 정민 씨가 어머니에게 우리 엄마는 좀 이랬으면 좋겠어 하면서 계속 간섭을 하니까 약간 어머니의 보호자를 조금 자처하고 있는 느낌, 그런 느낌도 좀 들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딸들이 20대 뭐 이렇게 30대에 들어가면 경제적인 능력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경제력이 생기면 더 이상 이제 부모의 보호에서 이제 벗어나서 내가 이제 경제적으로 자립을 하면서 이제 엄마의 지시를 더 이상 안 따라요. 그리고 엄마 잔소리 이제 싫어. 그래서 거꾸로 엄마한테 잔소리 하는 거예요. 엄마한테. 그리고 엄마 이런 거 먹지 마. 이제부터 좋은 거 먹어. 뭐 이런다든가. 엄마 이런 거 입지 마. 엄마 이거 안 어울려. 이게 더 좋아. 하면서 이제 오히려 이제 딸이 엄마의 보호자 역할을 이제 자처하는 건데 맞아요. 15살 때 제가 경제적으로 완전히 독립을 했거든요. 그때부터 돈을 벌었으니까 방송을 하고 일을 하고. 와. 대단하다. 애들을 다 얘가 케어를 했죠. 동생들. 봄에 여름에는 수영, 뭐 겨울에는 애국으로 다 여행 보내고 뭐 하여튼 다 했어요. 얘가. 저는 그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다시 태어나면 내가 엄마의 엄마로 태어나고 싶다는 생각을 진심으로 많이 했었어요. 어떤 점 때문에? 그러니까 저희 엄마가 또래에 비해서 진짜 시골에서 자라고 하셔가지고 딱 그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여자는 뭐 공부 안 해도 되고 막 맏딸이니까 동생들 다 학교만 보내고 주방일 하고 막 그렇게 크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안 하고 정말 곱게 정말 예쁘게 잘 키워서 그렇게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꿈이 진짜 많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그냥 우리 엄마가 만약에 진짜 공부를 많이 시키고 정말 막 그렇게 키웠다면 지금쯤 엄청 멋있는 사람, 성공한 사람? 좀 그런 생각 진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안타깝다? 그래서 엄마를 떠올렸을 때 가장 많이 드는 생각이 안타깝다는 것 같아요. 그 생각이 되게 지배적이고 좀 그런 면이 있어요. 지금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요. 지금 쭉 이 정민 씨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정민 씨가 다음에 태어나면 엄마의 엄마로서 태어나고 싶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 보면 어머니를 좀 어떤 면에서 보호하고 싶은 마음이 있나? 좀 안전하고 편안하게 그렇게 엄마의 삶이 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나? 이런 생각을 지금 하면서 쭉 듣고 있어요. 자, 그런데 한 가지 아주 제 눈에 확 띄는 게 있는데요. 보통 이제 잔소리나 간섭을 막 하면 엄마들이 됐어 너나 그렇게 해. 시끄러. 야야 말하지 마. 보통 잘 그러거든요. 그래서 더 티격태격 막 하는데 어머니는 정민 씨의 잔소리나 간섭을 받아들이는 태도에서 아주 독특한 특성이 있으시더라고요. 매우 순응적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럴까? 맞아. 맞아. 저는 그냥 뭐라 그러지? 그냥 미안한 거예요. 내가 해준 게 없으니까 미안하니까 얘가 이렇게 사는구나. 막 이런 그런 느낌. 내가 좀 더 가르쳐놨으면, 좀 더 내가 좀 가진 게 많았으면 제가 저렇게 억울한 거 안 당할 텐데 내가 해주시는 게 여기까지밖에 없으니까 이거라도 해줘야지. 그런 마음인 것 같아요. 네. 정민 아빠가 개파기 해가지고 살 수가 없었으니까. 술만 먹고 들어와서
너무 행패를 부리고 그 생활을 10년을 가까이 살았어요. 정민이가 맨날 바닥에다가 엄마 그냥 도망가, 엄마 그냥 도망가 막 그렇게 막 글씨를 쓰는 거예요. 방바닥에다가. 그럼 너는 어떻게 해? 나는 또 내가 글씨를 써요. 그러면 엄마 나는 괜찮으니까 엄마 도망가라고. 어머. 나는 어떻게든지 괜찮다고 막 그렇게 하면 그래가지고 정말 나만 나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정민이한테 할 말이 없는 거죠. 항상 미안해요. 네. 그러셨군요. 그게 벌써 저 골목에서부터 욕을 하고 들어와요. 술 먹으면 욕하고 들어와서부터 시작을 해요. 인상을 썼다고 때리고 뭐 이런 식인 거죠. 3일이 몰다 하고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또 무서운 거예요. 오늘은 뭐가 와서 날 치고. 예, 그 생활이 너무 그러다 보니까 나오는데 엄마 찾아오라고 또 얘 또 맞고. 그래서 더 자신감이 없었던 것 같아요. 모든 게 다. 그래서 충분히 그런 이해합니다. 느낌들을 네. 그런 걸 밖에 내가 애들한테 보여준 게 없어서 미안한 것 같아요. 지금도. 정말 충분히 이해합니다. 무력했겠죠. 내가 이 아이들을 안전하게 과연 지킬 수 있을까? 내지는 아이들 앞에서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게 아이들이 얼마나 두렵고 공포스러울까? 이런 생각이 들면 정말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생각이 되고 굉장히 두려우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엄청나게 자존감이 이제 떨어지게 되고 얼마나 마음이 힘드셨을까 하는 게 이제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저는 어머님이 발걸음이 안 떨어지셨을 것 같아요. 그 마음이 오죽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게 한두 번 해서 나간 게 아니고 그런 세월이 많이 몇 번 지나쳐서 이제 내가 나갔는데 누가 길에서 애 우는 소리만 나면은 우리 애기가 우는 줄 알고 튀나가고. 진짜 사는 게 아니었죠. 낮에 일을 해도 어떻게 했는지 모르고 밤이면 밤새도록 울다 잠들고 오늘은 어떻게 안 먹고 사나? 오늘은 밥 제대로 먹었나? 항상 애들한테가 생각은 있었죠. 이게 이제 battered wife syndrome이라고 하는데 매 맞는 아내였던 거예요. 매 맞는 아내. 이러면 얼마나 공포스럽고 두렵고 힘들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이게 예외 없이 한 사람의 인생에 너무 큰 아픔과 상처를 남깁니다. 어머니도 예외가 아니고 정민 씨도 예외가 아닌 거죠. 폭력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언제나 이유가 있어요. 근데 그 이유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도 이 상황을 피할 수가 없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너무 불안하다. 네, 너무 불안하고 무력해져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생각이 돼요. 이게 반복이 되면. 심지어는 내가 보호해야 할 나의 자녀마저 내가 보호하는데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느껴지면 정말
처참한 거야, 처참. 전 김희 씨한테도 좀 궁금한 게 있는데요. 바닥에다가 엄마 그냥 도망가, 엄마 그냥 도망가 막 그렇게 막 글씨를 쓰는 거예요. 방바닥에다가. 이 아이의 마음이 어땠을까? 왜 같이 도망가가 아니었을까요, 진짜? 엄마가 계속 저희 때문에 못 가시니까. 엄마가 계속 저희 때문에 못 가시니까. 네. 그 당시 엄마가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은 안 되고 또 저희까지 데리고 나가는 건 어려운데 외갓집에 가려고 해도 아빠가 미우니까 저희도 미워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때문에 엄마가 헤어지지 못하고 이렇게 고통을 받고 산다고 생각하셔서 근데 사실 엄마를 위해서도 있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걸 매번 반복해서 봐야 하고 아 이걸 그만 보고 싶다라는 게 되게 크고 엄마가 스스로는 갈 수가 없는 것 같으니 내가 얘기를 해줘야 된다라는 그 상황이 제 기억으로는 되게 이성적이었어요. 그런 느낌? 저는 지금 생각해도 막 그게 속상하고 슬프고 이런 것보다 지금도 이렇게 보면서 아 엄마 저 부분이 치유가 됐으면 좋겠다. 네. 근데 저는 그렇거든요. 이제 물론 엄마만큼 제가 그 고통을 다 헤아릴 수 없겠지만 이미 과거고 지나갔고 또 얼마 전에 또 돌아가셨어요. 친아빠께서는. 그리고 언제까지 그렇게 계속 살 수는 없잖아요. 엄마가 그랬다는 이유로 나한테 미안해하고 죄인처럼 저는 그걸 원하지 않거든요. 네. 어머니가 나가신 다음에는 그 친아버지가 정민 씨하고 동생은 때리진 않으셨어요? 이제 엄마가 나가고 돌아오지 않고 그러니까 이제 점점 천천히 서서히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제가 남동생한테 한 번 더 했죠. 그걸 제가 남동생한테 한 번 더 했죠. 누나가 데리러 올게. 근데 저는 그게 더 상처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저를 두고 가고 이런 것보다 뭐 한 번도 엄마를 원망해 본 적도 없었었고 근데 이제 가장 마지막까지 여기에 되게 뜨겁게 남아있는 게 그건 것 같아요. 그 남동생한테 왜냐면 결국 똑같은 입장이 된 거죠. 거기서는 미래가 없고 저는 학교도 안 보내고 있었으니까 누나가 데리러 올게. 근데 예측이 되는 거죠. 아, 내가 있을 때는 그걸 내가 막아줄 수 있지만 내가 없으면 어떻게 될지 알지만 지금으로서는 답이 없고 그렇다고 다 이렇게 다 주저앉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서울로 사촌 언니한테 올 때 남동생한테 그렇게 했던 그 순간이 되게 기억이 많이 남고 오히려 그게 상처지 엄마한테 어떤 뭐 원망이나 뭐 미움이나 이런 게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고 근데 남동생도 똑같이 얘기하더라고요. 누나가 미웠던 적이 없다라고. 근데 그게 그런 것 같아요. 왜냐면 너무 서로의 아픔을 가까이에서 잘 지켜봤기 때문에 누구를 원망하거나 그럴 수가 없는 게 그게 가족인 것 같고. 저는 그냥 그랬으면 좋겠어. 다 털고 그냥 없었던 일처럼 앞으로 나아가는 게 그것밖에는 방법이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럼 여러 가지 생각이 들 수 있죠. 그리고 가족 내에서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그 위치가 다르면 역할이 다르거든요. 어머니의 위치는 자식들을 보호하고 편안하게 해주고 사랑해줘야 되는 위치라고 생각을 하니까 보호해주지 못했다라는 거, 그리고 결국은 어찌 됐건 두고 나왔다라는 것 때문에 어머니는 그 위치에서 마음 아파하는 거고, 정민 씨는 누나였기 때문에, 근데 누나의 위치는 동생을 돌봐야 된다 우리 누구나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위치 때문에 더 마음 아파하는 면이 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렇게 이제 동생을 두고 이제 사촌 언니 집으로 간 게 그때가 몇 살 때예요? 그때가 14살, 13, 14 이때. 네. 그러면 서울로 그때 올라와서 올라와서 네. 거의 얼마 안 돼서 이렇게 지하철역 주변에 서 있었는데 길거리 캐스팅이 됐고 그래서 데뷔를 하게 된 거죠. 네. 그런 환경 속에서 그리고 이제 한 1, 2년 있다가 같이 남동생을 데리고 왔고 그래서 오히려 지금 씩씩하게 긍정적으로 예전의 고통에 지나치게 이렇게 몰두되어 있지 않고 이제 자신의 어떤 삶을 좀 씩씩하게 살아가려는 모습이 또 대견해 보이기도 하는데, 한편으로는 굉장히 안 됐어요. 나는 그 마음이 되게 아파요. 아마 정민 씨는 1차적인 피해자가 아닌 것 같지만 엄마를 때리는 아버지를 보면 그건 역시도 굉장히 공포스럽습니다. 그렇게 굉장히 자존감이 떨어져요. 주변에서 뭐 잘한다, 어떻게 똑부러지냐, 뭐 예쁘다 이래도 기본적으로 나라는 사람이 태어나서 조건과 관계없이 부모한테만큼은 가장 내가 사랑받고 소중한 사람이라는, 여기서부터 인간의 존엄성이 시작이 되는 건데, 근데 그런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네. 그거를 어렸을 때는 전혀 감이 없고요. 비교 대상도 없고 그때는 그냥 그렇죠. 그냥 사는 게 전부고 눈치 보고 그냥 저녁 되면은 무섭고 막 이게 아침 되면 또 괜찮아진 아빠 모습을 보면 혼란스럽고 예, 그러니까 엄마가 걱정되고 그냥 그게 그냥 삶이었던 것 같고, 저는 한 번도 제가 외모가 출중하다고 느껴본 적도 없고 내가 가진 내 부모가 물려준 나만의 무언가를 당당하게 내세워서 경쟁력이 있다고 느껴본 적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항상 주변 연예인 친구들의 뭔가를 되게 따라가기 바빴고 막 내가 변해서 사람들 기준에 맞는 모습이 되게 바빴었고, 근데 이제 나이가 들면서 내가 어렸을 때 좀 더 자존감이 높았더라면 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유를 찾아요. 왜 그럴까? 그러면 이제 저도 거슬러 어렸을 때로 가기는 가는데 그게 제 입장에서는 비겁해 보이는 거예요. 비겁해 보이는 거예요. 그걸 핑계대는 것 같고 뭐 어렸을 때 환경이 그랬으니까 부모님이 그랬으니까 라고 핑계를 대는 것 같아서 그쪽을 다시 또 안 보게 되고 네, 그냥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너무 중요한 얘기가 나왔는데요. 보통 일반적으로는요, 되게 이제 부모를 좀 좋아하는 마음이 있을 때 부모의 닮은 점을 느꼈을 때 굉장히 자긍심을 느껴요. 내가 좋아하기 때문에. 그럼 이제 엄마를 닮은 면이 있겠죠. 근데 엄마를 사랑해요. 엄마를 좋아해요. 그 엄마가 무력하게 아빠한테 막 맞고 이런 모습을 보면 너무 가여운데 한편으로는 저러고 살지 이런 마음이 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우리 엄마를 닮아서 이런 거 잘하거든요. 너 우리 아빠 딸이야. 나 우리 엄마 딸이거든. 이런 마음이 잘 안 생기는 거야. 이걸 이제 자긍심, 자존감 이렇게 본다면 정민 씨가 굉장히 그런 데에 대한 아주 깊은 타격, 마음의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뭔가 네. 어떻게 보면 부모한테서 느끼는 되게 깊은 생명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근데 그게 끊겨 있는 거는 느끼죠. 그 부분이 좀 끊겨 있고 그게 또 있는 것 같아요. 직접 그 상황에 있으면 뭐가 가장 고통스럽냐면요.
엄마는 엄마 몸을 써서 나를 막아주는데 저는 그럴 수 없는 게 되게 사실 인간적으로 되게 모멸감을 느끼거든요. 알아요. 내가 뛰쳐나가서 내 몸을 이렇게 해서 막으면 내가 조금 아프겠지만 막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순간에 나는 그렇게까지는 용기가 안 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나 스스로가 너무 비참하고 그러니까 그 감정이 그 고통이 저한테는 제일 커요. 엄마가 날 막아주지 않았고 뭐 아빠가 어떻고 이것보다 내가 용기가 없었다라는 그 순간의 그 무력감과 그게 되게 큰 그러니까 뭔가 지금 그냥 그런 상황들을 떠올리면 제일 큰 고통이에요. 오히려 그 상황에서 아이는 뛰쳐나갈 수 없어요. 나라도 나서서 내 몸으로 막으면 엄마가 한 대라도 덜 맞을 텐데 나는 내가 맞아서 아플까 봐 이 상황이 너무 공포스러워서 뛰쳐나가서 막지 못한 본인을 자책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나에 대한 정민 씨가 김정민이라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내 삶이 구질구질하고 치졸한 것 같고 내가 용기가 없는 사람인 것 같고 내가 좋지 않은 사람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이러한 것들이 태어난 것 자체에 대한 인간의 존엄성을 흔들기 때문에 지금 정민 씨가 얘기한 건 너무나 중요한 얘기예요. 또 하나는 본인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어린 시절에 아버지가 막 공격을 하는 거는 이 고통을 주는 사람으로부터 도망이 아니라 이 관계를 단절하고 내가 만들어 나가는 삶을 살 거야 이 마음 때문에 독립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공포와 두려움을 낮추기 위해서 이 모든 상황의 통제력을 본인이 갖고 오려고 해요. 맞아요. 그거는 공감해요. 네. 타인에게 힘과 나의 어떠한 영향력을 과하게 주는 거를 과도한 통제라고 보는데요. 자기 자신을 과도하게 통제하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한 실수는 내가 저지른 거니 별 수 있나. 내가 책임져. 이런 마음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가까운 사람도 통제해요. 그러니까 사실 어머니 옷 스타일부터 네, 접시에 깍두기 2개 놓고 하나 드시면 나머지 한쪽 갖다 놓는 거 이런 것들도 네. 사실은 통제하는 면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렇네요. 그게 문제네요. 자, 그런데 이런 생각을 좀 한번 해보자고요. 어머니의 상황이 이해돼요. 누구라도 그런 상황에서는 많은 사람이 그럴 수 있었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거는 그렇게 생각하고 이해하는 거죠. 머리로. 근데 실제 어머니의 딸인 정민 씨는 머리로는 이해하지만 그리고 엄마한테 엄마 빨리 도망가 이렇게 말은 했지만 그 일이 현실에서 일어났을 때는 진짜 일어났을 때는 정민 씨는 본능적으로는 버려진 거예요. 버려진 거예요. 맞아요.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제가 좀 뭔가 혼자 남겨지는 거에 대한 그게 되게 예민해요. 딴 사람보다. 뭐 예를 들면 뭐 남자친구를 사귀는데 내가 이 친구가 싫어졌고 우리가 안 맞고 뭐 헤어져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어도 상대가 먼저 헤어지자고 하면 제가 잡아요. 뭔가 남겨지고 누군가가 떠난다는 거에 대한 그게 되게 좀 극도로 민감하게 반응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네. 네. 고치려고 하는데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고칠 수 있는 건지. 그렇죠. 정민 씨는 가까운 사람이 주는 그 공포감 그리고 가까운 사람이 나를 버리지는 않을까 하는 유기에 대한 공포 이게 다 있어요. 그리고 마음 안에서는 굉장히 가까운 누군가가 생기면
그냥 마치 어린아이처럼 보호받고 사랑받고 가장 힘들 때 가서 어깨에 기대고 그러고 싶은 마음도 아주 많을 거예요. 의존적 욕구를 확 채워주는. 맞아요. 근데 그것도 드러내거나 인정하는 게 또 공포스러워, 기본적으로. 그래서 꽉 누르고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맞아요. 근데 이제 벌써 5년 전에 뭐 소송 문제로 제가 힘든 일을 겪었을 때 거의 한 1년을 재판을 했고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 1년이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막 그랬겠죠. 다 솔직하게 얘기하자면 이제 제가 먼저 고소를 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니 먼저 고소를 했으면 더더군다나 더 적극적으로 해명을 하고 당당해야 되는 거 아니야라고 할 텐데 고소를 하고 나서 이틀인가 3일 만에 기사가 났어요. 고소장 접수하고 제가 법원에 가지도 않았는데 이게 어떻게 알려졌는지 기사가 나니까 너무 이게 대비가 안 돼 있었던 거예요. 되게 어떤 수치심 같은 거를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막 돈 보고 남자를 만난 것 같은 그런 부분들도 있고 아 그래서 내가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 막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앉아 있었는데 저희 엄마가 이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정민아 엄마한테만 얘기해봐. 네가 진짜 10억을 썼어? 이러시는데 순간 그래도 이만큼 쥐고 있던 전투력이 그냥 사라지는 느낌이었어요. 아 이게 진짜 무섭구나. 기사랑 언론이 엄마가 나한테 이렇게 물어볼 정도면 내가 사람들한테 지금은 아무리 얘기를 해봤자 지금은 타이밍을 놓쳤나 보다. 지금은 그냥 방법이 없나 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시간이 지나면 또 얘기를 할 기회가 있겠지 하다가 그러다가 시간이 지난 게 5년이 된 거예요. 그냥 남녀 사이에서 젊은 남녀가 사귀기도 하고 헤어지기도 하잖아요. 사귀는 과정에서는 밥도 같이 먹고 선물도 사주고 서로 좋은 데 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왜 정민 씨한테는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왜 그러한 어려운 일에 휘말리게 됐을까? 제 생각에는 그게 있었어요. 헤어질 포인트가 몇 번 있었다. 그때 헤어졌었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걸 못했어요. 왜냐면 그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게 혼자 남겨지는 거에 대한 그런 것도 처음엔 있었었고 또 누가 무슨 말을 하면 되게 잘 믿어요. 네, 뭐 아니야 그러면은 아닌가 약간 이러는 편이고 그런 나약한 모습들이 상대방으로 하여금 잡아둘 수 있는 애처럼 보였을 것 같다는 생각도 저도 많이 들고 쭉 한번 파악을 해보는데요. 사귀다 보니까 갈등이 생기는데 풀어가는 갈등이 있고요. 서로 소통해서. 이 문제의 원인이 그냥 상대방한테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럼 빨리 나와야 돼요. 그 상황에서. 왜냐하면 이것을 잘 알아차리지 못하면 비슷한 일을 또 겪을 수도 있기 때문에 잘 파악하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나를. 근데 저도 이게 정말 뭐 되게 꺼내기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그냥 순간 머릿속에서 어떤 소리처럼 뛰어내리고 싶다라는 게 딱 올라오더니
그래서 이제 그때 막 핸드폰으로 막 엄마한테는 안 했었던 것 같고 친구라든지 회사 사람들한테 계속 전화를 해가지고 일단 받는 사람한테 일단 저희 집으로 와달라고. 그래서 근데 왜 엄마한테 말 한 번도 안 했어? 뭘요? 그런 말을. 아 마지막에 근데 그거는 뭐 엄마한테 얘기해도 답이 있는 건 아니니까. 그런데 그래도 상황이 억울하면 설명을 해야죠. 뭔가 그렇게 억울하고 어떤 상황이 펼쳐지고 궁지에 몰렸을 때 정민 씨가 굉장히 단단해 보이는데 그 5년 전에 왜 그렇게 무력하게 이렇게 나자빠졌단 말이에요. 그 힘을 왜 잃냐 하면 그 일 역시 정민 씨가 통제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냥 내가 살아갈 만한, 생존할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는 정당성에 탁 타격을 받으면서 그래, 내가 가정폭력을 경험한 그 순간부터 이날 이때까지 누구를 믿을 수 있겠어, 세상을. 이런 아주 기본적인 불신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무슨 막 사람을 의심하고 이런 게 아니라 아주 기본적인 세상을 믿지 못하는 그런 마음. 누구랑 확 가까워지면 나를 공격하지 않을까 이런 게 본능적으로 생겨요. 그래서 엄마마저도 사실은 엄마를 사랑하지만 내가 엄마한테 짐을 얻는 게 아닐까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엄마와 정민 씨와의 관계에 있어서 충분히 신뢰하지 못하는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런 마음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내가 이거를 핸들링할 수 없는 상황까지 됐다. 그러면 나래 씨는 어떻게 해요? 저는 도와달라고 하죠. 그렇죠. 윤지 씨는 이 상황은 내 선에서는 핸들링이 안 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엄마한테 말해요. 그렇죠. 내가 처리를 못하니까 그 처리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한테 도움을 청해야 되는데 우리 정민 씨는 본인이 핸들링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통제를 할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때 확 공포가 일면서 무력감이 생기니까 손을 놔버리고 그다음에 그 상황에서는 아주 마음으로는 처참하고 비참하다고요. 이걸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이 딸이 힘들 때 엄마한테 와서 잘 얘기하세요. 네. 잘 안 오죠. 네네. 네. 얘기도 안 하고. 병원에 있을 때 얘를 봤어요. 방송에서. 그날따라 얘가 온 거예요. 비는 쏘록 오는데 나도 말을 못 하겠고 얘도 말을 그냥 엄마 그러고 엄마 보고 싶어서 왔다고 뉴스는 봤지만 뭐라고 물어보기는 싫고 지가 먼저 말하지 않은 이상은 어떻게 말을 어디서 꺼내야 될지 모르고 그냥 보고 있는 거예요. 나는 그거 진짜 말 한마디 없이 그냥 갔어요. 나는 그때 당시만 해도 얘가 여기 왔다가 엄마를 마지막으로 보러 왔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때 그 해에 자살한 애들이 참 많았어요. 그 뉴스 나오면 자꾸 그런 걸 쳐다보는 거예요. 혼자서 항상 기도를 했어요. 내가 제발 나쁜 일만 생기지 않게 해달라. 그래서 그때부터 공황장애라는 거예요. 전 남편한테는 가정 폭력을 경험하면서도 그런 거 없었어요. 없었던 건데 이 딸이 너무너무나 마음의 상처를 받은 거를 알고 그냥 얼마나 마음이 많이 힘드셨으면 아프셨으면 그러셨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지금 이 얘기를 하니까 또 한숨을 푹 쉬시는데 내가 그 마음을 알아요. 보통은 그 얘기를 들으면 우리 엄마가 이렇게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럴 텐데 왜요? 이 김정민 씨는 내가 또 엄마한테 미안한 짓을 했네. 맞아요. 지금 그 생각 들었죠? 네.
근데 처음 들었어요. 저는 이 얘기를 듣고 엄마가 나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이 생각이 든다라는 게 사실 공감이 잘 안 돼요. 공감이 잘 안 돼요. 제가 이 부분을 우리 정민 씨가 조금 더 잘 이해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한 영상이 있는데요. 이거를 꼭 보여드리고 싶어요. 정민 씨께. 죄책감이 너무 컸고요. 엄마가 남동생 임신하고 만삭이셨을 때 엄마 손을 잡고 이렇게 가는데 차가 오는 거예요. 반대편에서 자동차가. 그 짧은 순간에 저를 이렇게 휙 던져버리고 엄마가 차에 치이셨어요. 엄마는 이제 만삭인 몸으로 이제 교통사고를 당하셔서 바로 이제 병원에 실려가서 남동생을 낳을 때까지 병원 생활을 하셨었죠. 네. 근데 그때 어렸을 때는 막 며칠 동안 엄마가 병원에 있는데 가지도 못했었어요. 막 너무 그 죄책감 때문에. 근데 이제 엄마가 이제 저한테 하셨던 몇 가지 일들은 좀 되게 놀라울 만큼 되게 희생적인 부분들이 있어서 그냥 놀라워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저렇게까지 목숨을 바쳐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거는 엄마니까 가능한 건가? 다른 엄마들도 그런가? 우리 엄마만 그런가? 잘 모르겠어요. 저런 얘기를 했어요. 네. 자식이 물에 빠지면요. 내가 들어가고 그냥 뛰어드는데 수영을 못해도 뛰어듭니다. 망설임이 없습니다. 1초의 망설임이 없는데요. 근데 자식이 구해준 부모한테 물에 젖게 해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그렇진 않거든요. 으스러지게. 잘 안고 계세요. 네. 태어났을 때도 고맙고 살면서도 엄마한테 진짜 힘이 되어준 고맙고 지금 내 옆에 살아 있어줘서 고마워. 사랑해. 네. 네, 두 분께 드리는 은영 매직은요.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은 그 사랑을 의심하지 마십시오라는 겁니다. 제가 솔루션 하나 더 드리려고 해요. 모녀 사이에 마음의 거리를 좀 좁힐 수 있는 사회적 시계를 맞춰보는 그런 거 좀 해보시라고 하거든요. 사회적 시기요? 엄마 10살 때와 정민 씨 10살 때 이게 사회적 나이, 사회적 시간을 사회적 시간이라고 하죠. 이걸 맞춰보는 건데요. 그때 또 기억을 좀 한번 우리가 더듬어 보면서 서로 얘기를 좀 해보고 또 공감하는 부분과 서로 차이가 나는 부분 이런 것들도 같이 얘기하고 이러면 굉장히 가까워지죠. 진짜 치유가 되고 진짜 다른 데서 들을 수 없는, 물론 제가 다른 데서 안 하는 얘기를 여기서 처음 꺼내기도 했지만 진짜 감사합니다. 네. 네. 들이대어버린 날이 저는 후예요. 심지어
숨 안 쉬어질 정도로 막 여기까지 먹고 꾸역꾸역 막 먹고 그렇게 먹어요. 스트레스 받으면. 먹고 막 토하고 막 이런 식으로 먹었었던 것 같아요. 응급실에 가기도 하고. 네, 몸이 진짜 굳어서 간 적도 있어요. 이렇게 손 떨리는 정도로. 안 되는 걸 알지만 제가 그 20분을 행복을 사기 위해서 또 일종의 자해 같아요, 자해. 들키면 안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되게 감사함을 모른다? 내가 뭘 하고 지금 뭐 이렇게 가면을 놓으면 무너질 것 같은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채널 A